커피 한 잔 할래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방금 전까지 나를 괴롭혔던 근심과 걱정은 어느새 커피잔 속의 설탕처럼 녹아듭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구대입니다. 오늘 제가 내려드릴 커피 이야기는 지난 생만큼 깊은 역사를 가진 국내 커피입니다. 커피를 사랑한 국내 유명 인사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 고종이죠. 고종의 커피 사랑은 영화로 만들어졌을 만큼 유명한데요. 워낙 유명하니까 고종이 한국인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는 설도 파다한데 사실은 아닙니다. 고종이 아간파천 때 처음 커피를 마셨다는 설 역시 사실이 아니죠. 이전에도 궁중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84년 1월 우리는 한강변의 슬리핑 웨이브라는 별장에서 식후에 당시 조선에서 유행했던 커피를 마셨다. 이 기록을 통해 이미 19세기 말에는 조선 고관대 작가 일부 상류층 사이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앞뒤 시기를 따져봤을 때 1876년 체결한 강화도 조약 이후 커피가 들여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종의 커피 사랑 어느 정도였냐면요. 궁징 다라의식에서 커피를 선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주상님이나 신불에게 차를 달여 마시며 정중히 예를 갖추는 자리에서 말이죠. 당시 창덕궁에는 서양식 주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프랑스, 영국의 식기부터 와플틀, 까눌레틀, 젤리틀 같은 게 많았다고 해요. 다과를 즐길 때 이 디저트를 먹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마 커피와 함께 즐겼겠죠. 100년도 더 전에 커피와 까눌레 조합이라는 원조 맛잘알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종은 좋아하는 커피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1898년 9월 12일 고종의 생일날 일어난 김옥육 독차 사건. 당시 김옥육은 러시아에 능통해 통역관으로 활동하며 출세기를 걷고 있었는데요. 아간파천 이후 득세에 권력을 남용하다가 1898년 친러시아파가 몰락할 때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해 7월 러시아와의 교섭에서 사익을 취했다는 죄목으로 전남 흑산도에 유배되었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김옥육은 고종의 생일날 궁중에서 음식을 만드는 공홍식을 시켜 황제와 태자가 마시는 커피에 아편을 넣게 했습니다. 커피 색깔이 검고 맛도 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고종은 커피 냄새가 평소에 다른 것을 이상히 여겨 마시지 않았으나 순종은 커피를 마시다가 토를 하고 쓰러졌고 후유증으로 치아를 18개나 잃게 되었어요. 결국 이 일을 공모한 김옥육, 공홍식, 김조환은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고종은 궁중에서 내온 음식을 먹지 않고요. 서양 선교사 부인들이 해오는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 고종의 식탁을 책임지던 사람이 바로 손탁입니다. 풀네임은 마리 앙뚜아네트 손탁, 프랑스 출신의 독일인인데요. 1885년 초대 러시아 공사 까를 이바노비치 베베르의 친인척 자격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손탁은 황실 전례관에 일하며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해 구한말 조선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로를 인정한 고종은 손탁에게 기와집 한 채와 땅을 하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 손탁 호텔입니다. 러시아풍의 2층 건물, 구한말 당시 대한제국의 영빈관으로도 활용됐는데요. 1층은 정동굴학부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었다고 해요. 이 정동굴학부에서 주한 외국인과 당시 고관대적들에게 커피를 팔았다고 합니다. 외교관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친분도 쌓고 국제 문제도 논의하고 조선 외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사실 손탁호텔의 커피하우스는 외국인이 운영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선인이 연 최초의 다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국동 내거리 부근에 있었던 카카듀. 영화감독 이경선이 1927년도에 열어 운영했습니다. 영화 밀정에서 송강호의 비서가 커피를 마시면서 정보를 슬쩍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카카듀예요. 카카듀라는 이름은 프랑스 혁명 때 계몽지 사상가와 시민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몰래 만났던 비밀 아지트에서 따왔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모여 시대적 각성과 문화적 교류를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경선은 1931년 일제의 말살 통치가 시작되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김구의 임시정부에 가담하는 등 독립운동에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카페의 정확한 위치와 흔적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그래요. 예술인들 역시 커피를 사랑했어요. 날개, 오감도를 쓴 천재 시인 이상. 이상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다방을 여기까지 했는데요.
1933년 종로 일가의 제이비를 시작으로 카페주르, 식스나인이란 독특한 이름의 다방을 연달아 열었습니다. 이상은 주변의 예술가들을 다방으로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벽에는 화가 구보능에 야수바품 그림이 걸려있고 문인들이 모여 예술을 논하는,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다방 운영에는 영 재주가 없었는지 여는 족족 금세 망하고 말았죠. 이상이 다방 사업에 실패한 이유 중에 재미있는 설도 있어요. 당시 다방의 마담이자 바리스타는 이상의 애인이었던 금홍이었는데요. 금홍이 이상을 떠난 후 이상은 다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금홍이의 커피 맛을 익숙한 사람들이 다른 바리스타가 타준 커피 맛에 만족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단골 카페에 갔는데 바리스타가 바뀌면 괜히 맛도 좀 바뀐 것 같고 늘 먹던 걸 주세요. 이런 것도 못하고 내 취향을 모르니까 한동안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일제 강점기에도 진짜 카페를 성공하기라는 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커피가 지금처럼 대중화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반박 불가 인스턴트 커피가 있죠.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커피는 일부 상류층과 문인 그리고 예술인들이 즐기는 음료였는데요. 해방 후 미군이 인스턴트 커피를 가져오면서 국내 커피 문화 역시 원두 커피에서 인스턴트 커피로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 커피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국의 다방도 70곳에서 3,000곳으로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1976년 세계 최초로 간편하게 물에 타 마실 수 있는 믹스커피를 동서식품이 개발해 시판했습니다. 커피와 크림, 설탕이 배합된 것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품이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뜨거운 물만 있으면 손쉽게 마실 수 있는 그야말로 신박한 발명품이었죠. 라떼는 말이야,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오면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빈 종이컵을 공처럼 확 뭉개가지고 제기처럼 차고 그런 경험 있어요? 요즘은 보기 어려운 그 당시 그런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위도산 커피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겨울에는 냉해 때문에 노지에서 커피나무가 자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린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리나 비닐로 덮인 온실을 뜻하는데요. 커피나무를 거기서 키울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제주, 강릉, 충주, 고흥 등 전국에서 커피나무를 키우는 농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에 얼마나 진심이면 이제 국내 농가에서 커피나무까지 키우겠어요. 감자, 고구마, 포도도 원래 외래 품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토양에서 잘 키워서 잘 먹고 있잖아요. 커피도 안 되란 법 없습니다. 아직은 요원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는 커피 품종, 일명 코리안 아라비카가 나올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 같은 걸 먹으면 입에 물리고 좋아했던 것도 싫어지는데요. 신기하게도 커피는 어제 먹은 아메리카노를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즐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